안녕하십니까. 중국 근현대사 중국과 미국의 수교 발표를 맡은 글로벌학부 1과학번 박원빈입니다. 목차입니다. 시대적 흐름부터 중국과 미국의 수교 과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부터 제2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50년에 나누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천재라고 불리던 린비아오입니다. 린비아오는 중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입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얻게 되자 류샤오치, 덩샤오핑, 황더와이가 몰락을 하게 되어 린비아오는 황푸공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우얼라이, 장제스에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대학지 운동을 지지하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2인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권력을 다시 잡고 나니까 홍위병이 불필요해져요. 그래서 농촌으로 보내는 시아팡을 시키게 됩니다. 린비아오는 홍위병에 의해서 이미 신격화가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마오가 견제할 사람이 바로 린비아오입니다. 린비아오의 아들 린 위거가 당시 공군 중위로 급부상하면서 마오쩌둥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돼요. 그리고 린비아오 역시 부주적 자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건 하나로 마오쩌둥이 린비아오를 비판을 해요. 그리고 린비아오도 그걸 알고 쿠데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걸 5.7일 공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소련으로 망명을 가다가 비행기에서 추락사를 하는데 이걸 9.13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린비아오 사망 전에 당시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국경 분쟁은 이제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린비아오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동시적인 위협에서 홀로 설 수 없다면 차라리 제국주의인 미국보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수정해 나가는 수정주의 소련과의 타협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당 내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린비아오의 입장과 다르게 마오쩌둥은 소련이 중국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단호히 대처를 못하면은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은 소련에 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를 미국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마침 미국도 그 당시에 1960년부터 발발한 베트남 전쟁에 간섭을 하게 돼요. 남베트남은 친미, 그 다음에 북베트남은 공산당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고,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군사력이랑 경제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에 베트남의 호치민의 지도 아래에서 미국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북베트남의 승리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핑퐁 외교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승인을 계기로 수교가 점점 진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1972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은 지난 단절 역사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소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미 정상회담에 중미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걸림돌이 타이완이었어요. 타이완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그냥 서로의 입장만 확인을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과 미국이 소통을 하게 돼요. 이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게 되자 부통령 제너럴 폴드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쌓아갑니다. 마침내 1979년 1월 1일 양국은 수교협정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외교를 맺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까진 타이완 문제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중국과의 미국의 관계가 점점 호전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본 수상 다나카 가구에이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일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일본과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점점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는데 요인을 갖추게 돼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